우주 작동 원리 3탄인가? 네,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3탄인데 이안이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안이 책이 1권, 2권 이렇게 있거든요. 1권, 2권을 다 읽었는데 다 읽는데 시간이 한 2달 정도 걸렸나? 책을 좀 늦게 읽으니까 조금씩 해서 읽었는데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녹화를 하니까 일단은 이안이 아니다 이안이 이렇게 되나? 아무튼 이게 E는 이터널, Y는 모르겠고 A는 이터널 인피니티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안이는 이게 뜻이 있어요. 뭐 무한하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멸한 야니 뭐 약간 이런 뜻인데 네, 약간 줄임말이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이안이 책이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그런 책이라고 할까요? 일단 유명한 책은 아니에요. 유명한 책은 아니고 게다가 저자가 실존하는 인물도 아니에요. 네, 그냥 아시타르 시란이라는 사람, 이게 뭐 채널링해서 쓴 책이라고는 들었는데 아무튼 뭐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을 보면은 이 저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뭐 프로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있어야 되는데 이 이안이 책은 그런 게 없단 얘기죠. 저자에 대한 프로필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제 아시타르 시란이라는 사람이 좀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거기다가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는 이 목적성이라는 게 뚜렷하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성이라는 거는 또 이익이죠, 이익. 대표적으로 이제 금전적 이익 아니라면 뭐 이제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뭐 홍보라든지
어떤 그 이익,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 뭐 어떤 그 종교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어떤 최종적으로는 이 금전적인 이익하고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야 되는데 이 이한이는 그런 게 일단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자신들의 어떤 진실을 전하고자 작성된 책이 아닌가. 이건 종교도 아니거든요. 그 현존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금전적인 목적하고 연관이 되죠. 네. 다 헌금하고 바쳐가지고 절을 짓고 성당을 짓고 또 그런 걸로 운영이 되고 그런 것도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이한이는 일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그리고 기존 상식이나 과학적인 그런 지식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짓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기도 하죠. 근데 솔직히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자기가 뭐 판단하기 나름일 텐데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 물론 뭐 이 주류는 진실이고 비주류는 거짓이고 또는 음모론이거나 뭐 약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보편적이란 얘기죠. 일단 이한이는 주류가 아니죠. 비주류죠. 기존 상식까지도 거부하고 새로운 이론도 만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한이가 비주류고 기존 상식하고도 맞지도 않는데 왜 이 책을 언급을 하고 이 책을 가장 이 진실에 가까운 책이라고 완벽에 가까운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과학도 많이 나름 파보고 했지만 이 과학에서도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못한 부분들과 의아한 부분들,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학적 사고로 이 어떤 인류의 종교적인 사상이나 철학적인 부분까지도 과학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한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 근원적인 부분부터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근거를 토대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왜 이게 맞냐고 하냐면은 어, 이게 맞지 않은 다른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유튜브 상에서 많은 철학적인 사고들을 해서 컨텐츠를 다뤘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철학적인 요소들의 고민들이 그 영성적인 것부터 이한이가 다 밝혀주고 있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100%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못마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만족한다. 제가 생각했던 철학하고 너무나도 일치하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이안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이 우주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냐? 우선은 1. 그러니까 이안이에서 말하는 우주 작동 원리란 또 이제 근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세계관을
먼저 분리해서 따져야 돼요. 우선은 1, 0, 바깥 세계관의 구조, 내부 세계관의 구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 세계관의 구조라는 거는 이 우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할 수 있는 이 물질적인, 아니야,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을 포함하는 하나의 매트릭스 세상, 시뮬레이션 세상, 홀로그램 세상, 가상 세상, 이것을 내부 세계관의 구조라고 하고, 그리고 이 바깥 세계관의 구조는 단 하나의 의식 또는 이 매트릭스에 갇히지 않은 영역,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법칙이나 작동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세계관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론이라는 것도 사실상 바깥 세계관에서 보는 무아론과 내부 세계관에서 보는 무아론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게 깨달음에 대한 건데, 공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바깥 세계관의 구조에서는 단 하나의 의식, 그 근원적인 의식으로 봤을 때는 공이라는 거는 있긴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무아가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내부 세계관의 구조에서는 이 무란 얘기죠. 없단 얘기죠. 왜냐면은 우선은 내부 세계관에서는 이원론성으로 작동하는 원리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왜 이원성, 이원성의 세상이 왜 출현했고 왜 우리는 이 이원성의 세상에 갇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다룬다는 얘기죠. 일단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이 내부 세계관의 구조를 우리는 이제 우주 또는 이제 지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지구라고 이제 표현을 하자고요. 왜냐면 우리는 지구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뭐 즐겁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살겠지만, 일단 영혼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게 갇혀 있어요. 이원성의 법칙에. 네. 그래서 보면은 최초의 근원 의식. 그러니까 이한이에서는 IM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I am that I am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지비하고 같은 얘기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라는 존재는 사실 원래 영혼, 영원, 불멸한 존재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실 원래 근원적인 표현이죠. 근데 어떤 계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갇혀 있고 왜 이렇게 됐고, 더 큰 그림을 보자면 일단 지금은 되게 거시적인 어떤 표현으로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작은 그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작은 그림 없이 큰 그림도 그릴 수 없겠지만은, 일단 보면은 자, 일단
이 무한하다는 진실이에요. 그 유한하다는 거짓이에요. 일단 이게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원하다는 거는 무한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불멸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는 무한한 게 진실이란 얘기죠. 하지만 이 이원성의 세상은 유한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느냐? 어, 이게 이제 중요하죠. 유한하다 이 세상은 거짓과 진실이 존재하고 선과 악이 존재하고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그런 이원성의 세상을 이제 유한한 세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 갇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나라는 존재, I am, 나라는 존재가 사실상 중요하겠죠. 자, 우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갇혀 있는데 이 시공간이라는 개념에 갇혀 있어요. 시공간은 유한하죠. 근데 나라는 존재는 영원 불멸한 존재다. 이걸 우선은 철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나라는 존재가 영원 불멸한 존재라면은 시간 개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이란 거는 허상인데, 이제 이 키론틱 사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안이 얘네들이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는 이제 현대 과학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영성적인 과학 분야거든요. 그렇게 막 주류적인 이론은 아닌데, 여기서 보면은 그 나라는 존재, 영원 불멸한 존재. 아, 뭐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놓쳤네요. 아무튼 그렇다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키론틱 사이언스는 생각나면 다시 얘기할게요. 나라는 존재는 영원 불멸한 그러니까 이 영원 불멸한 나라는 존재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영원 불멸한 나라는 존재를 해결을 하려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키론틱 사이언스에서는 시간은 연속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동시성이다. 시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중우주 이론이나 평행우주 이론 약간 이쪽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시간이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 이제 막 움직이잖아요. 어떤 그 인과성에 따라 가지고 원인과 결과의 그 방향성에 맞게끔 시간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상대성 이론으로 보면은 이렇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실상 이 미래에서 과거로 결정되어진다.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양자 얽힘 개념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에서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이론은 달라져요. 왜 미래에서 과거가 결정되어지냐면은 이 양자 역학에서 양자 얽힘이라는 기술을 보면은 어떠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물질들이 얽혀 있는 걸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상자에는 빨간 공을 넣고 또 하나의 상자에는 파란 공을 넣고 그런 상태에서 상자에 이제 공을 넣어 놓고 그 안에는 이제 어떤 색의 공인지 안 보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의 상자를
안드로메다로 보내요. 그러면은 안드로메다로 던진 상자가 무슨 색깔의 공인지 나는 알 수가 없죠. 이미 던져버렸고 난 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내 상자를 열어보면 내 상자가 만약에 열었을 때 빨간 공이다. 그러면은 안드로메다에 있는 상자의 공은 확인하지 않아도 파란 공이죠. 자, 이게 바로 양자 얽힘 기술이거든요. 내 거를 하나의 상태를 결정 지으면은 다음 상태는 확인하지 않고 열어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무조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진 우주를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우주가 최초의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창조가 최초에 되었을 때 어떠한 법칙이나 그 결과 조차도 정해졌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게임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미 게임의 프로그래밍 소스는 정해져 있어요. 네, 내가 다운로드 받은 게임 소스는 프로그램 소스는 변하질 않아요. 물론 유저가 게임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기는 파일들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게임 구조는 이미 정해져 있단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게임 스타트를 최초로 하기 전부터 이미 그 게임의 형식이나 형태, 큰 프레임이나 어떤 스토리나 이런 건 다 정해져 있단 얘기죠. 그 안에서의 내가 게임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의 일부 자유 의지,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어의 일부 자유 의지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게임의 법칙이나 스토리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스토리를 정해진 거에서 선택적으로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래에서 과거로 결정되어진 지구, 우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가. 이게 양자 얽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으로 보면은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지만은 이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없고 그냥 이 미래에서 이미 과거가 결정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일부의 자유의지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키론틱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이제 시간은 이제 동시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 과학에서도 양자역힘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은 이렇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이쪽으로 샜는데 다시 들어가서 나라는 존재가 왜 무한하고 유한하고 이렇게 되냐면은 이 나라는 존재가 영원 불멸한 존재라면은 시간은 소용이 없단 얘기예요. 아무리 큰 시간을 갖다 붙여도 영원 무한 앞에서는 아무리 큰 시간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무한하기 때문에. 이 무한 앞에서는 무한한 시간을 갖다 대도 그냥 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나라는 존재가 무한한 존재고 영원한 존재다. 이거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이밖에 없어요.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인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이론 말고는
없단 얘기예요. 그게 뭐냐? 음, 체험이죠, 체험. 음. 이거는 기존에 제가 영상을 다루면서도 이제 스스로 철학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이한이에서도 정확하게 이 지구 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고 불멸한 존재라면은, 그러니까 이 여기 보면은 바깥 세계관이 있고 내부 세계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부 세계관은 물질 우주예요. 이원성에. 그러니까 물질의 우주라면은 그 내 육체를 갖고 있는 어떤 그 껍데기, 어떤 바디를 가지고 체험을 하는 거죠. 이 오감을 느끼면서 그런 체험을 하는 느끼는 물질 세계에서 느끼면서 체험을 하는 세계가 내부 세계관이고, 바깥 세계관은 이제 육체를 벗어 던지고 어떤 그냥 모든 게 다 전체 하나의 의식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 근데 이 불교에서도 말하잖아요. 이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해라. 근데 사실상 불교에서 그 해탈이라는 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나와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지구에서 재밌게 살면 그뿐인 거지. 왜 재밌게 사는 걸 거부하면서 굳이 뭔지도 모르는 무의 세계로 왜 내가 해탈을 해서 그걸 왜 깨달음이라고 해서 깨달음이 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우린 그냥 이 내 존재에 대해서 암울하고 비참하고 막 공포적이고 무섭고 두렵고 막 이런 안 좋은 감정으로 내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라고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재밌고 즐겁고 뭐 그런 좋은 쪽에 긍정적인 에너지의 영원 불멸한 나로서의 나를 생각하기가 더 좋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 세계관의 구조는 어떻게 보면 심심해요. 그냥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육체도 없고 오감 감각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이 바깥 세계관에서 깨달아서 가만히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밌고 뭔가를 경험하고 하기 위해서 이 물질 우주를 체험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구 체험에 대해서 이게 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는 영원 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어요. 매트릭스. 어, 저차원부터 고차원까지 다양한 차원을 이루는 매트릭스 구조를 만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한이에서 말하는 이 우주의 그 이제 층위를 5개 층위로 구분을 해요. 이거를 이제 밀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밀도라는 거는 주파수, 예, 진동을 기준으로 이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우주는 총 15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1차원에서 3차원은 1밀도 제1 조화 우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1밀도를 제1 조화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런 우주. 그리고 4에서 4, 5, 6차원은 2밀도 제2 조화 우주. 그리고 7차원에서 9차원은 3밀도. 그리고 10차원에서 10, 11, 12, 12차원은 이제 4밀도
제4 조화 우주. 그리고 13차원에서 15차원은 오밀도 제5 조화 우주. 이렇게 이제 총 5개의 밀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떤 플라즈마 빛으로 구성된 약간 뭐 이런 거고, 여기가 이제 에테르 영역인가 막 그렇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각 우주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탄소체, 그러니까 탄소 기반한 생명, 여기가 탄소와 규소를 같이 기반한 생명, 여기가 탄소 기반 생명, 여기가 에테르 기반 생명, 여기가 플라즈마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헷갈리는데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매트릭스 우주의 구조가 크게 15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 물리학에서 밝힌 우리 우주는 총 11차원이죠. 10차원 플러스 촉근 이론 1차원 더해서, 그러니까 이게 M이론이죠. M이론을 더해서 현재 물리학에서 밝혀낸 우리 우주 차원은 총 11차원이다. 물론 실험으로 검증은 불가해요. 촉근 이론은.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총 11차원까지는 밝혀냈다. 하지만 이한이에서 말하는 차원은, 우리 우주, 이 매트릭스 우주는 15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차원은 당연히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근원의식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매트릭스 우주가, 이 매트릭스 우주가 이제 이원성으로 이루어져 있단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원성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 의식, 상위 자, 상위 차원, 상위 의식,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근원 의식. 그러니까 최초의 이 매트릭스 우주가 만들어질 때는 여기 이제 차원이 낮을수록 이제 진동수가 낮고 이제 그 낮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은 영역들은 높은 최초의 근원 의식하고 연결되어지게끔 원래는 이 상위 의식이나 차원에 연결되어, 모든 차원이 연결되어 있게끔 구성해서 매트릭스를 창조했는데, 이 어떤 그 용족이라고 하나? 이런 종족이 이 상위 의식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 10, 여기 5밀도층에서 끊어버렸나? 4밀도에서 끊어버렸나? 그래가지고 상위 차원하고의 그 연결 의식이 끊어져서 에너지, 이 전자기 현상이 역류, 그러니까 역전을 해가지고 이원성이라는 게 생겼단 얘기죠. 이원성. 네. 원래는 삼원성이죠. 그러니까 진실은 삼원성, 삼위일체고, 거짓은 이원성이란 얘기예요. 이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성령, 성자, 성부. 약간 이 어떤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렇고, 이한이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는 이 만화,
만우, 마나, 에야. 이렇게 이제 세 개거든요. 네. 그래서 이한이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는 만우, 마나, 에야인데, 이 만우가 이제 원자로 따지면은, 아니, 그걸로 따지면은, 이제 저기, 중성자인가? 그리고 얘가 정기장, 얘가 자기장.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마누마나 에야가 최초의 이제 삼위일체 근원의식, 이게 근원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키론틱 사이언스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카르 파르티키 파르티카 파르티쿰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외우는 것도 힘들어. 키론틱 사이언스 쪽에서 이게 이안에서도 이 키론틱 사이언스의 이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입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성자하고 얘가 양성자고 얘가 전자인가? 아, 이게 비유가 약간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 파르티키 파르티카 파르티쿰의 이 세 가지로 입자를 이루고 뭐 빛 알갱이를 이제 쪼개면 엄청난 이 파르티키 입자들이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작은 입자를 이 전자나 이 쿼크까지 밝혀냈거든요. 근데 이 광자를 쪼개면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10의 뭐 30승? 막 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런 입자들이 더 작게 있단 얘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삼일체 이 진실은 삼원성이다. 네. 그리고 이원성의 세상은 이제 어둠의 세력이 만든 이제 거짓 세상이란 얘기죠. 하지만 이 매트릭스 안에서 보면은 빛과 어둠의 이원성으로 이 돌아가는데, 근데 이 빛이나 어둠은 왜 존재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이 지구 체험, 이 물질 체험을 경험하고 재밌게 즐기고자 들어온 건데, 그래서 빛과 어둠의 세력들이 재밌게 체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걸 이제 에메랄드 성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 IM의 존재들이 재밌게 잘 체험하고자 도와주기 위해서 에메랄드 성약을 맺었어요. 어떠한 규칙에 대한 약속들을. 근데 어둠의 세력들이 이 약속을 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타락을 한 이제 인 거죠. 그래서 이 에메랄드 성약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어, 폴리, 무슨 폴리더라? 그 롤리폴리는 아니고 그 아, 그 옴니폴리. 네.
자, 이 옴니폴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안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단어 1위가 바로 옴니폴리예요. 이게 옴니폴리가 뭐냐면은 에너지, 그러니까 이 신성, 그러니까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옴니폴리가 생명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옴니폴리가 있어야만 이게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한이에서는 동물이나 어떤 식물이나 그런 생명에는 옴니폴리는 없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게 이제 옴니폴리인데 맞나? 아무튼 그래서 이게 옴니폴리가 신성인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깨닫는다. 이게 이제 옴니폴리의 신성을 깨우는 것. 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이 이원성의 세상으로 타락시킨 거예요. 이 우주를. 그래서 우리는 상위의 근원 의식하고 더 이상 연결성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옴니폴리라는 게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옴니폴리를 깨우면은 다시 상위 의식하고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IM 이지비들은 지구 체험을 하고자 들어와서 물질 세상, 인간의 몸으로 육화한 거죠. 기억을 모두 지우고, 신적인 능력도 지우고, 왜냐하면, 이 기억을 지우고, 신적인 능력도 지워야, 이 물질 지구 체험을 재밌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지운 건 아니죠. 상위 의식, 상위 차원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육화하려고 한 건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변질, 타락해서 이 상위 근원 의식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지구 감옥에 이 육체에 갇혀서 혼까지도 갇혀서 계속 이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 윤회를 반복하는 거죠. 이 아틀란티스 문명이 20만 년 전인가 그때 있던 문명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 지금 시간, 네, 그러니까 20만 년 만에 이 차원 상승할 수 있는 이때 게이트가 열린다는 얘기죠. 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한이에서 말하는 거는, 성경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성경에도 막 이제 7년 환란 나오고, 막 하잖아요. 이한이에서도 이 7년이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환란이 시작되고, 하여튼 몇 년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옴니폴라를 깨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옴니폴라를 못 깨운 사람들은 어, 육체를 못 가져요. 영혼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육체를 못 가진다는 얘기는 육체가 죽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육체를 빈몸으로 승화시켜요. 그 상태에서 고차원의 이제 새로운 매트릭스 스테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지구 2.0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게 이거예요. 이제 깨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이 깨달으면은 육체도 벗어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 어떤 세상으로 이제 이동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어서, 그러면 깨달아봐야 뭐 좋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 옴니폴라로 깨운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육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의 자아까지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몸으로 승화가, 왜냐면은, 옴니폴라를 깨웠다는 얘기는, 육체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못 깨운 사람들은, 이 옴니폴라가 이제 신성이죠. 생명의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참나.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못 깨운 사람들은 영혼만 이동하고 육체는 죽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새로운 스테이지로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러니까 이 이안의 이제 위원회인데 이게 이제 야나스라는 구인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야나스라는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 매트릭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신은 어, 근원 의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신이라고 표현할 건 없고 그냥 최초의 근원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안이라는 이 구인 의원회라는 애들이 매트릭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IM이나 이즈비라는 영원 불멸한 존재들이 있다. 라는 건데, 근데 그럼 얘네들은 이제 약간 중간 개념에서 조금 특이하죠? 이제 근원 의식도 아니고 IM 이즈비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왜 9명의 어떤 위원회 얘네들은 도대체 저는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이게 조금 요건 조금 이상하다. 약간 우상화 된 거예요. 그렇지만 지들이 아무리 높아도 이 영원 불멸한 존재들은 어떻게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IM EGB는 영원 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소멸 자체가 안 돼요. 음. 근데 이 우주의 매트릭스를 얘네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도와주러 오고 있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그 제가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마음에 들거든요. 어, 그러니까 얘네들 말로는 이 신성을 깨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러 오는 거고, 신성을 깨운 사람들에게는 이제 친구로 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 빛과 어두움의 조화인데 우리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원성의 세상에서는 어, 이 고통이 있어야지 즐거움도 있는 거고 맛없는 게 있어야 맛있는 게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반대적인 것들이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어둠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단기적으로는 고통일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그 근원적인 걸 보면은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매트릭스 세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없이는 좋은 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이 우리한테는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옴니폴라를 깨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러 온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둠이 온다. 고통스럽게 한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왜냐하면은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된 거에만 이끌리고. 음. 그렇기 때문에 신성을 깨우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심판하러 온다 이런 표현이 뭐 맞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어, 왜냐면은 넌 아직도 음? 옴니폴라를 못 깨달았어? 닌 아직도 이원성의 세상에서 살 거야? 이걸 깨워야지만 어 네가 차원 상승을 할 수 있고 너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죠. 스스로 깨운 사람한테는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 이안이 위원회라는 이 아나스 구인위원회 요 얘네들이 이 조금 자기네들을 특별하게 이게 얘기를 하는, 근데 아직 이 이안이 시리즈를 제가 다 안 봐가지고 이안이 시리즈가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음. 아무튼 그래서 이 그런 얘기예요. 우주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이 이원성의 세상과 이원성의 세상인데 우린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구 2.0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을 깨우면은 고차원의 새로운 매트릭스 스테이지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바로 1밀도층의 제1조화 우주에 살고 있는 거야. 탄소 기반으로. 그러면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차원 상승해서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2밀도층으로 이루어진 탄소와 규소가 혼합된 그런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겠죠. 이쪽으로 차원 상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원이 낮은 사람들과 차원이 높은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최근에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암호화폐 중에서 어, 이더리움이 POW에서 이 POS 방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한 건데 이게 한 4, 5년 걸렸나? 이거 하는 데만?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어떤 거 하나 작동 방식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어렵냐면은 이더리움은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그 밑에서 돌아가는 디앱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고 그리고 자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의 작은 실수가 생겨도 이 크나큰 치명적인 이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상태예요. 이더리움이 POW에서 POX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아주 깔끔하게 아무런 요동도 없이 아무런 뭐 느낌도 없이 그냥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TV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
보고 있는 드라마는 그냥 나는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안에서 TV 버전 업그레이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러면은 재시작을 하거나 뭐가 끊기거나 막 해야 되는데 안 끊기고 그냥 안에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 방식으로 기술 전환이 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는 슈퍼카가 그 상태에서 어 이제 겉에 디자인과 외면을 이제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 다 한 거다.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차 수리를 하거나 뭘 하려면 차를 일단 시동을 끄고 이 센터로 가가지고 점검을 해서 이제 고치고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 다 작동을 중지시키고. 근데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 한 거예요. 이더리움을 그렇게 본 거란 얘기죠. 이번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가 차원 상승한다라는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차원 상승한다 그러면은 내가 막 우주선을 타고 어디 우주로 나가가지고 막 이런 상상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뭔가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사는데 차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다중우주 이론과 평행우주 이론이 있잖아요. 다중우주 이론과 평행우주 이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에서 이 우주는 무한히 많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간이라는 건 동시성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연속성으로 흐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냥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도 이 지구 모델이 수없이 많아요. 똑같은 지구가. 하지만 나는 그냥 원래 지구에 잘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지구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차원을 가진 다른 지구로 순식간에 이동이 된 거죠. 나도 모르게. 이더리움이 POW, POS로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예, 이게 매트릭스라는 거는 코드로 이루어진 세상을 매트릭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를 보면은 이 차원 상승이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차원 상승이 된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 탄소 기반의 우주에서 지금은 탄소와 규소 기반의 이밀도 우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마하라타 에너지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게 전기 에너지거든요. 이게 전기 근원 에너지. 그러니까 모든 전기 에너지는 이 마하라타 에너지인데, 예, 이게 빈몸을 만들 때 마하라타 에너지가 들어와서 몸에 전압이 올라간대요. 어, 그래서 몸에 전압이 올라간 사람들은 마하라타 에너지가 들어왔다. 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뭐 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일단은 큰 그림은 이래요. 이안이라는 책이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뭐이 정도면은 우주 작동 원리를 다 밝힌 거라고 봐야 되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것도 밝혔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밝혔고,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것도 밝혔고, 매트릭스가 뭔지도 밝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도 밝혔죠. 우리는 지구에 체험하러 왔기 때문에 재밌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어둠의 세력들의 어떤 에메랄드 성약을 깨가지고 이원성의 거짓된 세상으로 변했죠. 근데 이 이원성의 거짓된 세상은 바로 이 물질적인 여기 1밀도층의 제1조화 우주가 이 정확히 이원성으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만약에 4에서 6차원에 대해서 일로 이제 차원 상승을 한 거라면은 이제 탄소와 규소가 같이 이제 혼합되는 거기 때문에 이원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원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홀로 존재하는 게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원성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인과 연, 이게 불교적인 거를 이제 빌려서 해석을 하자면 인과 연으로, 그러니까 어, 과학적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이제 상보적으로, 어, 상호 보완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원성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간 홀로 존재 못해요. 공간 홀로 존재 못해요. 그래서 시공간으로 합쳐진 거예요. 뭐 전기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마찬가지. 전기가 자기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전기를 만들어내고, 시간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시간을 만들고, 이게 이원성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어, 홀로 존재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없죠. 단 하나, 나라는 존재. 홀로 존재하는, 왜냐면 나라는 존재는 영원 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원성의 세상에서는 내가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산소도 필요해요. 네. 기타 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이원성의 세상에서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 불멸한 존재란 얘기죠. 그런데 이 막 인터넷에서 어떤 수행을 한다는 이 수행자들을 보면은 뭐 음식이나 물을 한 달 넘게 안 먹고도 버틴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단 얘기죠. 극단적으로 음식이나 물을 떠나서 우리는 산소는 진짜 제일 필수거든요. 산소는 한 10분만 숨을 안 쉬면 대부분의 사람이 죽어요. 뭐 3분만 안 쉬어도 거의 대부분이 죽을 텐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음식하고 물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산소로 바로 넘어가서, 산소 한 3분만 없어도 숨을 못 쉬어도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산소에 의지를 해야지 몇 분이라도 버티면서 산다는 얘기는, 이 산소를 없이 살지 못하는 이상은 나는 아직까지도 이원성의 세상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맞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 이원성은 어둠이 만든 것, 이 사탄이 만든 것이라고 이제 봐도 될 텐데, 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벗어나려면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어둠과 사탄이 나쁜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성 안에서는 사탄이나 어둠이 나쁜, 부정적인, 안 좋은 거겠지만은 이 바깥 세상에서 봤을 때는, 바깥 세상 우주, 그러니까 근원의식에서 봤을 때는 어둠이나 사탄은 그냥 빛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옴니폴라를 정확히 깨우고 가지고만 있으면 이원성의 세상에서 두려워할 건 없다. 그냥 즐기면 된다. 왜?
우린 애당초 이 지구 체험을 즐기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한이에서 말하는 것과 제가 이한이를 보고 느낀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해가지고 우주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